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강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9강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와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 문제에 따른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는 이제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이 경제 체제의 주체는 이제 주된 사람은 이제 개인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이 이익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시장 경제 체제를 이제 하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 미국, 영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좀 다른 계획 경제 체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계획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제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 통제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체제가 계획 경제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시장 경제 체제는 이제 개인이 주체가 되는데 이 계획 경제 체제는 이제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공동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목표가 아닌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제한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겠죠. 앞서는 이제 자유로운 거래가 됐지만 여기는 제한적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경제 체제를 이제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북한이나 이제 쿠바 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인데요. 아까 우리가 말한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직업을 이제 누구나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됩니다. 이제 개인 재산이죠. 개인의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유재산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데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이제 한국의 이제 법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 제15조랑 헌법 제23조 그리고 헌법 제119조 1항에 이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아까 우리 보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아까 했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해서 아까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이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했던 이제 그 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 있었죠.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이 헌법에 또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민주화입니다.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이렇게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것이 이제 경제민주화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과점은 어떤 큰 회사 하나가 그걸 모두 다 가져가 버리는 걸 말하는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가격을 다 정해버리면 다른 회사들은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법과 제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나 제도에 이런 경제민주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아까 했던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을 팔게 되는 그 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가장 높은 그 물건을 이제 많이 파는 기업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가격을 함부로 몰리거나 뭐 내리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도와주는 제도가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생기는 문제를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이 경제민주화도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시장경제 체제는 이제 119조의 1항에 있었죠. 여기는 2항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그리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이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여기 규제와 조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국가에서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던 경제 민주화까지를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어떻게 경제가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